범죄가 발생을 합니다. 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경범죄냐, 중범죄냐, 강력범죄냐, 흉악범죄냐 뭐 이런 걸로 구별을 합니다만 어쨌든 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요때 뭐가 많이 이제 문제를 하게 되냐면 심신미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심신미약이라는. 그래서 심신미약은 뭡니까? 감경 요소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형을 깎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처벌을 유예하기도 하고 아무튼 심신미약은 굉장히 범죄자들한테 유리해요. 유리합니다. 저는 이거 결사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이 중에는 진짜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이렇게 범죄가 만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갑니다. 자, 심신미약이야. 나에게 내가 정신에 문제 있거나 마음에 문제 있거나 뭐 있어서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야. 정신과 약을 복용하다 말해서 약을 복용을 하는 사람이야. 대표적인 게 만약에 예를 들어 조울증이야.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요 복용을 옛날에 하다가 얘를 중단했어. 중단하고 범죄자를 저질렀어. 내가 옛날에 이 조울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심신미약을 주장을 한다. 그러면 형님 감해집니까? 감해지잖아요. 정신병증 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내가 범죄에 관련되는 부분을 뭔가를 이렇게 진화하든 뭐를 할 때 일부러 예를 들어 6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러면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던 사람들은 언젠가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감경되는 이게 머릿속에 잘못하면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 약 복용하는 거를 중단했을 때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본인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모르는 척해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미 자기가 범죄를 저지를 거라는 걸 이미 알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은 거잖아요. 그러면 심신미약에 관련되는 걸 저는 두 가지를 구별해. 정말로 심신미약으로 해서 처벌하지 않고 보호감호소가 됐던 병원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던 뭐를 하던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면 저는 요 심신미약인 만큼 뭐를 해야 됩니까? 형을 감해주는 게 아니라 어딘가 보호시설에서 심신이 건강해질 때까지 저는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가중처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형을 감명하려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요 관련된 이 사람들은 그만큼을 예를 들어 만약에 10년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심신미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년형을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7년은 요 보호 쪽에다가 넣어놔야 돼. 즉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또 완치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야. 이게 보호 이 개념하고는 약간 달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어. 본인이 그게 아니었다면 충분히 될 수 있었어. 그러면 저는 가중처벌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의도적으로 한 거잖아요. 자, 알코올 그걸 뭐라 하지? 음주운전을 했어. 그거 가중처벌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이제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음주운전 이렇게 되지만 이런 식으로 가중처벌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신미약이 아니에요. 알코올이 됐던 마약이 됐던 약을 내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다가 그냥 내가 치료를 중단했던 그 중단한 건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중단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중처벌을 해야 돼. 왜? 어차피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은 거잖아요. 가중처벌. 저는 그래서 심신미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거 볼 때마다 좀 답답해요. 그냥.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이거는 범죄자에 관련된 부분은 심신미약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감형을 해야 돼. 그럼 감형한 만큼 그 나머지는 보호시설 대신 타인한테 접촉이 되지 않는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기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가중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조울증 환자야. 그럼 약 끊으면은 가중처벌돼요. 약 끊으면. 그러면은 약을 복용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신과 치료를 안 하려고 들 수가 있어요. 저 압니다. 그거는 또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 그걸 찾아야지. 이 심신미약의 기준에 두고 약 복용하게 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 약은 반드시 복용을 해야 됩니다. 진단을 받았으면 처방을 해도 안 그러면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관련되는 심신미약 관련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심리장애, 중증심리장애, 위중증심리장애, 뭐 관련된 심리장애, 외상트라우마, 내가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죽였다.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는 심신미약 정상참작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정상참작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예방할 수 있었거든요. 본인이 안 한 것뿐이에요. 본인이. 그거는 가중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나에게 예를 들어서 외도가 발생해서 억울하고 분해. 그래서 사람을 죽여버렸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상참작을 해서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 전후를 따져봤을 때 심신미약 그럴 수 있는 환경 이게 된다. 그건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중처벌. 예전에 그런 거 우리 지금 제가 예를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정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막 이렇게 해오다가 뭐 해서 그거는 정상이라는 그동안 해왔던 이런 정상적인 관련된 이것이 얼마나 많은 그런 대가를 치러왔는지를 그러기 때문에 감형을 하고 뭐 집행유예를 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오다가 딱 그 하나 실수, 잘못, 기타 등등 관련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러면 그 약 복용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런 일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받는다고 범죄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는 절대 범죄 안 저지르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다 범죄 저질러 버리면은 내가 이 고통 졌기 때문에요. 내가 고통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자기가 치료 안 하고 자기가 회복 안 하고 자기가 약 복용 안 한 예견이 돼 있었던 건데 그건 본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은 가중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잘못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한 거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기본적인 거는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요즘 그래도 음주운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엄하게 이렇게 처벌하고 이렇게 가는 걸 보면은 그래 이제 좀 많이 나아지는데 이상하게 그 음주는 워낙 이제 그게 문제가 심각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가중처벌 개념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그건 당연해요. 그냥 음주 사고 났다 그러면 일반 손해배에서 그거에 일반적인 처벌에 비해 가지고 좀 더 엄하게 막 따따블로 막 이런 식으로 처벌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술 먹으면서 술 먹고 차를 가지고 왔다. 그럼 무조건 예비 범죄자잖아요. 술 먹기 전에는 대리 부르면 돼 라고 생각했는데 술 먹고 나니까 대리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지가 끌 거 아니에요. 이미 예고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정신과 약을 복용을 하고 있어. 정신과 약 복용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중단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게 만들어졌어. 이미 예고된 거잖아요. 자기가 정적으로 통제 안 된다는 거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신미약은 정말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심신미약을 주장을 할 때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가중처벌이 필요한 건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런 거는 정상참작 개념하고는 좀 완전 다른 방향에서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분명히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약을 복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코올이든 마약이든 뭐든 본인이 치료 안 한 죄. 그거는 본인이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감경사유가 되냐고. 심리미약.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미약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미약해지는 거를 책임을 안 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거를 왜 피해자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냐고요. 그런 부분은 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은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남이라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게 만약에 나라면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라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최소한 하도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한번 그러면 이 뉴스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곰곰이 이렇게 보면서 과연 이게 이거 분명히 예방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인데 왜 예방을 안 했을까? 예방하는 거 본인 책임이잖아요. 예방하는 거, 예견되는 거를 예방하는 건 본인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그런데 그것조차도 자기가 못해. 그럼 계속 그거를 예방하면서 살고 있었어야죠. 그런 점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 생기더라도 한번 나의 관점, 타인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책임 용무에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혹시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거나 또는 내가 뭔가 아프다 뭐하다 이러면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걸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 다 내가 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심리가 내가 이상해져가지고 외상 트라우마가 됐던 중증심이자 그래서 내 아이들이 매우 위험에 처하고 애들이 막 범죄를 저지르고 뭐한다.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물론 1차 책임은 아이들에게 있어요. 본인들의 인생이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 아직은 인지 판단 능력이 없잖아요. 아직은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애들을 컨트롤 못한 내가 그 다음에 책임져야 되는 거고. 이런 우리가 최소한 그 부분은 알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신지체로 죄송합니다. 어쨌든 하면서 사리 판단하기 내가 20살이 넘고 30살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그런 의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다가 우연하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그럼 그건 심신미약이 맞죠. 왜? 사리 판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으라고 뭐를 합니까? 그런 환경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예방하려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최소한 그거와 좀 구별을 좀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본인들이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거나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 갖고 있다.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약 드세요. 치료 안 할 것 같으면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범죄 안 저지릅니다. 최소한으로. 물론 관련돼서 다른 건 몰라도 그냥 방치하면 무조건 악화돼서 문제 심각해집니다. 내 가정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너의 가정 막 파괴시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오리발 내밀고 막 그렇게 살아가집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서 내 아이들 문제 매우 심각해집니다. 그거 내 잘못 아닙니다. 누가? 너가 잘못한 거지. 이렇게 내 인생이 변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책임져야죠. 5살짜리, 6살짜리 꼬맹이들이 책임질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